창업과세법 12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무조정, 그 다음에 가산조정의 소득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를 않고요. 이건 이제 직접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고 간접법에 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무 조정을 보면 그 기업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기업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산입을 한다든지 또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비용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이제 증액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이제 가산이 되는데 이걸 이제 가산 조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 입금 불산입, 또 송금 산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이제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차감되죠. 그래서 그걸 차감 조정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세무 조정에는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귀속자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소득 처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득 처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산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 그러니까 입금 산입이라든지 손금 불산입을 한 경우 이제 세무 조정에서 이제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을 한 경우에 소득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보, 그 다음에 사회 유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차감 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입금 불산입이라든지 송금 산입과 같은 차감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에는 마이너스 유보하고 기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가산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 유보, 사회 유출, 기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이제 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한다든지 채무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소득 처분이 유보라고 했어요. 유보. 그러니까 사내에 유보되는 거죠. 사내에 유보되니까 자본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유출이 있죠.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 회계에서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제 세법에서 그 비용을 부인하고 송금 불산입하는 경우죠. 이와 같이 송금 불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산 조정이니까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증액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증액되면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액시키게 되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유보라 그랬잖아. 그럼 사회유출은 뭐냐? 사회유출은 이렇게 회사 내에 자산으로 유보되는 게 아니라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사회유출.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자산이라든지 자본의 형태로 유보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와 세법을 비교했을 때 이런 자산이라든지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부인했어. 그래서 송금 불산입되면 가산 조정이잖아. 그러니까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증액이 되겠죠. 근데 이 증가분이 어떻게 돼? 이 소득 금액이 증가 부분이 사회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사회로 유출되니까 뭐예요? 자산이나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사회로 유출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귀속자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회로 유출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비용 부인 송금 불산이로 말미암아 증액된 그 사업 소득 부분이 사회로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로 유출이 될 경우 그때 그 귀속자가 주주이면 소득 처분이 뭐라서 배당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임직원이면 상여고 만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기타 한번 보죠.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우리 117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기업 회계에서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이건 자본 거래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자본 잉여금으로 본단 말이야.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기업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뭘로 봐요?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입금 산입하면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지. 그럼 이렇게 늘어난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최종 도착지. 자본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업 회계하고 세법에 있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어떻게 됐냐? 기업 회계에서는 자본의 어떤 계정으로 들어갔어?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세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 세법에서도 자본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어? 여기서는 이익 잉여금으로 갔어. 그러니까 기업 회계나 세법에서도 자본 총액은 똑같아.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어. 자본 총액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하나는 자본 잉여금으로 갔고 하나는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총액은 동일해요. 자본 총액은 동일한데 그 자본 내에 항목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목이. 응? 그러니까 기업 회계에 의하면 자본 잉여금이 좀 더 많을 거고 세법에 의하면 이익 잉여금이 좀 많겠죠. 근데 자본 총액은 동일하다. 그게 뭐야? 그게 기타야. 그게 기타. 응? 그게 기타. 그래서 이렇게 가산 조정에서의 소득 재분 이렇게 유보, 그 다음에 사회 유출, 기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차감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을 한번 보죠. 차감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은 두 가지가 있어. 마이너스 유보, 기타. 이것도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차감 조정이라는 게 뭐야? 사업 소득 금액이 낮아지는 거잖아. 사업 소득 금액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자본이 감소한다는 거지. 자본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내에 유보되는 게 자본 아니야? 자본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유보지.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기타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사회 유출이 있을 수가 없죠. 사회 유출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유출이라는 게 가산 조정에서 사업 소득 금액이 증액되는데 그 증액된 사업 소득 부분이 사업 소득 증가분이 어떻게 됐어? 사회로 유출됐다. 이게 사회 유출 아니야. 근데 차감 조정에서는 사회 유출 될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회 유출 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에서는 사회 유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유보, 기타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유보는 뭐냐면 아까 가산 조정에서의 소득 처분 유보하고 반대예요.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세무 조정을 했더니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한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세요. 회사가 기말에 미지급 급여 인건비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어. 뭐 회사가 사정이 어려웠나 보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지급하지 않은 거 미지급 급여는 뭐예요? 미지급 급여. 이 미지급 비용은 뭐라? 부채라 그랬잖아. 부채로 잡아야지. 응? 그러니까 차변에는
인건비 비용을 잡고 대변에는 부채를 잡아야지. 그치? 부채. 그러니까 차변에는 인건비 1,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급여 부채, 미지급급여 1,000원 이렇게 기업 회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를 누락했어. 회계를 누락한 다음에 차기에 이제 미지급급여를 지급했어요. 차기에 미지급급여를 지원해서 이때 비용 처리를 이때 계상을 한 거야. 그래서 차기에 인건비 1,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원, 인건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런 걸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지금 단기 지금 기업 회계에서는 이제 회계 누락했죠. 여기에 대해 세법이 야 너 이거 왜 누락했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그래서 차변에 인건비 잡고 대변에는 미지급급여 부채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이게 송금이 지금 인건비가 산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송금 산입, 그죠?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미지급급여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미지급급여 마이너스 유보. 왜? 미지급급여는 지금 뭐야? 이거 부채잖아.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 세무조정은 인건비를 누락해서 송금 산입 미지급급여 1,000원 하고 이게 지금 뭐야? 부채로 잡혔죠. 부채로 잡혔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유보가 오면 그 다음에 유보의 추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차기에 이 미지급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미지급급여를 지급했어. 근데 기업 회계가 지금 차기에 단기에는 회계 누락을 하고 그리고 차기에 이 실제로 미지급급여를 지급했을 때 인건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기업회계에서 차변에 인건비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세법에서 맞춰서 해야죠. 차변에 이제 미지급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 그러니까 차변에 부채, 미지급급여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뭐예요? 이게 송금 산입할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미지급급여 1,000원, 송금 불산입 미지급급여 1,000원.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거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뭐예요? 플러스 유보죠. 부채가 감소했으면 플러스 유보. 그러니까 다음에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한 것은 차기의 조건이 갖춰지면 유보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유보고요. 기타는 보면 이 마이너스 유보 말고는 다 기타예요. 그러니까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마이너스 유보 말고는 다 기타야. 기타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는 기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부채가 아닌 자본 내의 변동, 자본 내의 어떤 항목의 그 포션이 변동된가 포션이. 요게 이제 기타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내가 그 강의 보충 자료 올려놓은 거 있어요. 소득 처분의 특례. 내가 올려놨다 그랬죠? 자, 소득 처분의 특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소득 처분의 특례가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소득 처분의 특례가 어떻게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소득 처분의 특례 내가 추가했으니까 강의 보충 자료를 올려놨어요. 출력하셔야 이게 수업이 돼요. 자, 소득 처분의 특례 한번 보시죠. 소득 처분의 특례 보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봐요. 그 어떤 경우가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보냐면 거기 보면 세무상 각종 한도 초과액.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비용 인정 받으려면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접대비 같은 경우 무한대로 내가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가 무한대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야?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 내에서 지출한 금액만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인세법에서 뭐라 그래 이런 거.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내에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접대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 근데 이 한도액을 초과했어.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기부금이나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접대비는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죠.
이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송금불산. 응? 근데 기업회계에서 이 한도액을 넘어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를 지금 비용으로 계산을 해놨단 말이야.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세법에서는 그런 거 용서하지 않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송금불산이 이렇게 됩니다. 송금불산. 송금불산이 때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송금불산이 때면 그 가산조정이잖아. 소득 금액이 증액이 되죠. 응? 그런데 그 증가된 소득 부분이 어떻게 돼? 사회로 유출된단 말이에요. 사회로 유출. 그래서 이런 경우 기타 사회 유출로 의지한다. 예,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무조건 지금 기타 사회 유출로 보는 경우예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보는 경우인데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우리 그 회사 앞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가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대비 지출을 했는데 한도를 초과했어. 자, 이런 경우 이제 사회 유출되면 그 식당 주인한테 그 내가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라 그랬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접대비 한도 초과고 어차피 내가 지출한 그 접대비 음식비는 그 사람이 지금 사업소득으로 이미 잡혀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과세가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기타 사회유출 이런 경우 다 기타 사회유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죠. 업무 무관 자산에 지출한 경비는 뭐예요? 이건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 이런 경우도 다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된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기업회계에서 이제 잘못해서 비용으로 산정을 했는데 세법에서 야 그거 왜 비용으로 산정했냐 송금불산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기타 사회 유출로 보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여기 그 다음에 있는 간주임대료 얘는 비용이 아니잖아. 간주임대료는 뭐 입금이죠. 입금으로 처리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간주임대료를 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죠? 간주임대료 사회로 유출됐나요? 간주임대료는 입금인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냐면요. 간주임대료는 입금은 입금인데 문제가 이 간주임대료를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에요. 실제 이익이 아니야. 간주임대료는 실제 이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의 월세를 보는 걸로 간주를 하고 그 임대료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월세를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간주된 거지 실제로 내가 무슨 월세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는 실제 이익으로 수치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법률에서 간주하고 있을 뿐이야. 임대료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업회계상 자산이 아니에요. 기업회계상 자산이 아니고 그냥 세법상 입금으로만 처리돼. 세법상 입금으로 처리돼. 그래서 이거 뭐야? 세법상 입금으로 처리돼서 과세 대상은 돼. 과세 대상은 되는데 사회 유출로 처리해 버리면 뭐야?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지.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주 임대료는 고작 특징이 있어. 간주 임대료는 실제 이익이 아니야. 법률에 의해서 그냥 의제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세금 부과 대상만 되는 거야. 세금 부과 대상. 그래서 세법상 그냥 입금으로만 처리돼. 근데 이걸 사회 유출시켜 버리니까 법인의 자산으로는 안 잡혀. 응?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야. 이게 이제 약간 독특하지. 응?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이렇게 나오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 세액 상당 이런 것도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본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타 사회 유출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여기 세무상 각종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실무 관행의 인정 요 정도만 숙지하시면 돼. 요 정도만 숙지하시면 돼.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 근데 그 실무 관행의 인정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 소득이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요걸 먼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먼저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언제 추계 결정 경정을 한다고 하죠? 결정 경정이 뭐예요? 결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세무서장이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하는 거잖아. 경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긴 했는데 누락했어. 신고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정정해서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그죠? 정정해서 올바로 잡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 경정인데, 이렇게 결정 경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실지 조사를 해서 결정 경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장부라든지 증명 서류를 찾아보고 확인해서 결정 경정을 해야 되는데, 장부나 증명 서류가 없어. 장부나 증명 서류가 있는데 그 내용이 허위야. 이런 경우에는 실지 조사에 근거해서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추계 결정 경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 처분을 한번 보죠. 추계 결정 경정된 과세 표준하고 재무 상태표상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달라. 당기 순이익이 달라.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지. 야, 너 인마 장부 똑바로 기재하고 증명서도 제대로 구비했어야지. 그거 제대로 구비 못했으니까 야, 이거 초과액은 네가 그냥 대표자 상여해서 네가 그냥 소득세 납부해. 네가 개인적으로 책임져. 그래서 이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이유는 대표자에게 이 장부라든지 증명서를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계 결정 경정된 과세 표준 금액이 높아. 이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 상태표상, 이 재무 상태표가 이제 좀 뭔가 좀 허위로 작성된 거지. 근데 하여튼 이 재무 상태표상 당기 순이익하고 차이가 많이 나. 자,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는 거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는 거야.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장부하고 증명서를 다 잃어버렸어. 이런 경우까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기타 사회유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 다음,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해. 이때는 어떻게? 대표자 상여. 그러니까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면 대표자 개인이 이제 소득세로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면 어떻게?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잡히잖아. 그러니까 대표자가 소득세를 납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법인에서 대납을 해줘요. 법인에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 그래서 대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그 법인에서 대납을 해줘. 근데 이렇게 법인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추가적 과세가 일어나지 않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요. 그래서 그 예가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 예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 예를 한번 보면, 자, 현금 매출액 1,000원에 대하여 회사 임직원 중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매출이 누락됐어. 이에 대하여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이제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460원, 소득세 최고 세율 42%와 지방세 4%를 가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이사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460원을 관행대로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 기업회계에서는 지금 매출이 누락됐어요. 이 경우 그 매출 누락 1,000원에 대해서는 소득 불분명,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거죠. 입금산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사회 유출된 거야. 사회 유출된 거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사회 유출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기란다.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인이 대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납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잡았죠. 46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460. 그러니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된,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납세해야 할 소득세액을 법인이 대납을 한 거죠. 자, 이 경우 이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송금불산임 이런 비용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송금불산임 세금과 공과 460. 그러니까 이거 송금으로 산입되진 않아. 해당 법인이 이거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아. 송금에선 빼야 돼. 이거 비용 처리 인정 안 돼. 그래서 송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460만 원 하는데 어떻게? 기타 사회유출. 이거 다시 대표자 상여로 안 한다 이거예요. 기타 사회유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별표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시죠.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대표자 상여로 또 다시 처리하게 되면 그 처리한 부분의 소득세를 또 다시 대납하고, 그런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그냥 대납한 부분에 또 다시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또 대납하고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계속 반복되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게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타 사회유출로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은 안 되지. 법인의 송금으로는 인정이 안 돼. 송금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냥 기타 사회유출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과세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일반 실무 관행을 우리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편리성은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기타 사회 유출로 하지 않으면 계속 대표자 상해 계속 반복되잖아. 대표자 상여로 되고 다시 또 대납하고, 그러니까 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 게 이제 나름 이유가 있죠. 다음에 유보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소득이 불분명한 이런 경우에 법인이 수정 신고 기간 내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신고했어. 그건 내가 수정 신고 기간 내에 입금으로 산입해서 신고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입금으로 산입해서 신고했으면 사내 유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렇게 수정 신고 기간 내에 자진해서 입금으로 이렇게 산입해서 신고한 경우 이렇게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는데, 근데 이때에도 예외가 있어. 무슨 예외가 있냐면 거기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안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했어요. 소득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 입금으로 해서 입금 산입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실은 이게 본인이 무슨 반성적 차원에서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야 이 세무조사 들어왔다니 날벼락 맞는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한 경우에는 그게 심하다. 그래서 이건 대표자 상여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소득 처분의 특례 앞쪽에 와서 실무 관행의 인정 부분 한번 보죠. 실무 관행의 인정 부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 처분하고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추계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우리 실무에서 이런 경우 뭐다? 법인이 대납해 준다 이거예요. 법인이 대납해 주는 관행이 있다. 이래서 이런 경우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 송금 불산입이지만 뭐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 강의 때는 입금, 송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 법인세법도 이거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다음 주차에는 법인세법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